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특히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 그리고 당뇨로 걱정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혈당이 덜 올라갈까? 간식은 정말 다 참아야 할까?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저희가 직접 먹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건강 관련 정보까지 꼼꼼히 살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혈당 걱정 줄여주는 식사와 간식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당뇨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다. 약은 잠깐 혈당을 내려줄 뿐이고 평소 식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오래 건강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걸 먹으면 좋은지 직접 알려드릴게요. 식사로 좋은 음식 5가지. 오이 조개. 조개는 당뇨 환자분들께 매우 적합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특히 백합, 바지락, 홍합처럼 기름기가 거의 없는 조개류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단백질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조개에는 아연과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많아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인슐린 작용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학회에서도 조개류처럼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해산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조개를 너무 짜게 조리하면 혈압과 신장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되도록이면 맑은 조개국이나 데친 조갯살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개젓처럼 염분이 높은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조개를 간단히 드시고 싶다면 바지락을 깨끗이 해감한 후 마늘과 대파를 넣고 맑게 끓여보세요. 조미료 없이도 깊은 맛이 나고 속도 편안하게 해줘요. 입맛이 없을 때 따뜻한 조개국 한 그릇은 속도 풀리고 기운도 나게 해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육류보다 이런 해산물 단백질을 더 자주 섭취하시면 혈당 관리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위 녹두. 녹두는 예로부터 해독의 왕이라 불릴 만큼 우리 몸에 좋은 곡물로 유명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GI를 가진 식품으로 식사에 활용하기에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녹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천천히 소화된다는 점입니다. 음식이 위장에서 오래 머무르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데 녹두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대표 식품입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급 상승을 방지해주는데 아주 유용하죠. 게다가 녹두는 단백질 함량도 높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특히 식사량을 조절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밥 대신 녹두죽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한 그릇만 먹어도 속이 든든하거든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녹두는 찬 성질이 있어서 속이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양을 조금씩 늘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불린 녹두를 부드럽게 삶아서 죽처럼 드시거나 반죽해서 녹두전으로 부치면 맛도 좋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전을 부칠 때도 밀가루 대신 귀리가루나 병아리콩 가루를 쓰면 훨씬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녹두에는 비스테로이드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당 대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었어요.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녹두는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당뇨 관리를 위한 훌륭한 도우미입니다. 매일 조금씩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몸이 편안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3위 동치미. 동치미는 겨울철 별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사계절 내내 추천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발효식품입니다. 일반 김치보다 자극이 적고 당분도 비교적 낮아 혈당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동치미는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음식의 소화를 도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위한 식단은 당뇨 관리에서 아주 중요하죠. 게다가 동치미에 들어가는 무는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소화도 잘 되게 합니다. 물처럼 시원하게 마시는 국물에도 무에서 우러나온 영양이 담겨 있어 전체적으로 부담 없이 드시기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시판 동치미 중 일부는 단맛을 위해 설탕이나 과당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집에서 직접 담근 동치미나 성분표가 간단한 제품을 선택해 주세요. 추천 조리법으로는 무와 오이, 당근을 함께 넣고 담근 동치미가 좋아요. 이렇게 담그면 맛도 다양하고 식감도 풍부해져서 식사 대용이나 곁들임 반찬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발효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공복 혈당 수치가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동치미처럼 나트륨 함량이 낮고 발효 과정에서 유익균이 생기는 음식은 당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동치미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유익균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2위 버섯. 버섯은 당뇨 관리를 위한 식단에서 매우 유용한 식재료입니다. 우선 버섯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협회에서도 채소 중에서도 특히 혈당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음식으로 버섯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이 식사 후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은 한국인 식단에 잘 어울리며 요리법도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할 점으로는 일부 사람들이 버섯을 기름에 너무 많이 볶아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름을 과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칼로리와 포화지방 섭취가 늘어나 당뇨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최소한의 기름으로 볶거나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조리 팁으로는 버섯을 썰어서 팬에 기름 없이 마른 팬에 살짝 구운 후 간장과 마늘, 참기름 약간으로 간을 해보세요. 씹는 식감도 살아있고 밥 반찬으로도 훌륭합니다. 또는 된장국에 넣어 끓이거나 찜 요리에 활용해도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버섯은 저탄수화물, 고섬유질, 저칼로리 식품으로 당뇨 관리에 최적인 식재료입니다. 꾸준히 다양한 요리로 활용하면 혈당 관리뿐 아니라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위 닭고기 삼계탕. 닭고기는 당뇨를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되는 단백질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기 때문에 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죠. 특히 닭고기는 붉은 고기보다 포화지방 함량이 낮아 체중 관리와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삼계탕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국물과 함께 영양을 천천히 흡수할 수 있어 부담 없이 드시기에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 기력이 떨어졌을 때 몸을 회복하는 보양식으로 많이 찾으시는데 당뇨 환자에게도 잘 맞는 음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삼계탕 안에 흔히 들어가는 찹쌀과 대추, 인삼 같은 재료는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찹쌀은 당지수가 높기 때문에 삼계탕을 드실 때는 반드시 찹쌀을 빼고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인삼도 혈압이나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닭고기를 드실 때는 껍질을 제거하고 퍽퍽하더라도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 부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이나 튀김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해야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간단한 조리 팁으로는 닭가슴살을 삶아낸 후 올리브유와 소금 약간, 다진 마늘과 채소를 더한 닭가슴살 샐러드도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또는 닭다리살을 채소와 함께 찜으로 요리하면 기름은 적고 맛은 풍부한 건강식을 만들 수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고단백 저지방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당뇨 환자 그룹에서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닭고기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식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닭고기는 조리법과 재료 선택만 잘하면 당뇨 환자의 단백질 섭취에 매우 유익한 음식입니다. 단, 찹쌀이나 달달한 부재료는 피하고 가능한 한기름기 적은 방식으로 조리해보세요. 여기까지가 식사로 좋은 음식 5가지였습니다. 어떠셨어요? 평소 밥상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밥보다 더 어려운 게 뭘까요? 맞아요. 바로 간식입니다. 식사는 잘 챙겨 먹는데 입이 심심할 때마다 자꾸 뭔가를 찾게 된다.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당뇨가 있으면 간식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고르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간식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간식 5가지도 함께 알려드릴 건데요.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초간단 당뇨 건강 팁도 알려드릴 거예요.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혈당 걱정 덜어주는 건강 간식 5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간식으로 좋은 음식 5가지. 오이 치즈. 치즈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간식이지만 잘 고르면 당뇨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연 치즈라고 불리는 모짜렐라, 리코타, 체다와 같은 치즈는 혈당 영향을 거의 주지 않고 소량으로도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가공 치즈 슬라이스 치즈는 첨가물이 많고 나트륨이 높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즈는 하루 한두 조각 정도면 충분하며 너무 짜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일이나 삶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사위볶은 검은콩. 검은콩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콩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염증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볶은 형태로 섭취하면 바삭하고 고소한 맛까지 즐길 수 있어 당뇨 간식으로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소금이나 설탕 없이 프라이팬에 중불로 천천히 볶아내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기름 없이 볶아야 혈당에도 부담이 없고 심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주의할 점은 오래 두면 눅눅해지기 쉬우니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고 가급적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3위 삶은 달걀. 삶은 달걀은 당뇨가 있는 분들께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간식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루에 12알 정도 섭취하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다른 간식의 유혹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짜게 간을 하거나 마요네즈에 버무리는 방식은 피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삶기만 해도 훌륭한 건강 간식이 됩니다. 삶을 때는 10분 정도 삶아 반숙이나 완숙으로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다소 높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은 전문의와 상담 후 조절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위 병아리콩. 병아리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표적인 당뇨 맞춤 간식입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장 건강을 지켜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섭취 시 삶아서 간단히 소금 없이 구운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아리콩은 포만감도 높아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이섬유가 많은 만큼 처음부터 과하게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당뇨협회에서는 병아리콩을 포함한 콩류를 정기적으로 식단에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위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는 당뇨 환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견과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2014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피스타치오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당뇨 전단계 환자들의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섭취 시 반드시 무염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소금이 첨가된 제품은 오히려 혈압이나 신장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스타치오는 간편하게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적당하며 과하게 섭취하면 열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껍질째 구입해 천천히 까먹는 것도 과식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당뇨에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간식 5가지였습니다. 생각보다 참을 필요 없이 잘 고르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 꽤 많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당뇨 관리는 음식 선택만큼이나 생활 습관이 핵심이다라고요. 즉,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건 먹고 난 후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소개한 음식들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간단 당뇨 건강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팁들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고 혈당 관리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들이니까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런 질문 많으시죠? 간식은 언제 먹어야 할까요? 대부분은 식사 바로 후에 드시는데요. 이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식사 직후엔 혈당이 이미 올라 있는 상태라서 간식을 그 위에 또 먹으면 혈당이 훅 치솟습니다. 그래서 간식은 식사 후 2~3시간 정도 지난 출출할 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예를 들어 점심을 12시에 드셨다면 간식은 3시쯤이 딱 좋습니다. 그때쯤이면 혈당도 어느 정도 안정됐고 몸도 간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거든요. 다음은 물 마시는 습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물만 잘 마셔도 혈당이 내려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물은 혈액을 묽게 해줘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루 6에서 8잔 정도는 꼭 드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훨씬 좋아요. TV 옆이나 작업대에 물병 하나 놓고 시간 날 때마다 한 컵씩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과일 주스나 이온 음료는 당분 많으니까 꼭 피하시고요. 그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 보신 습관이에요. 바로 식사 후 가볍게 걷기. 딱 10분만 움직여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근육이 혈당을 에너지로 쓰면서 자연스럽게 혈당이 내려가거든요. 굳이 운동복 안 입으셔도 돼요. 집안에서 설거지하거나 베란다 왕복 걷기, TV 보며 제자리 걷기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간식 드신 분들 특히 기억해 두세요. 간식 먹고 나면 꼭 10분 정도 몸을 움직이세요.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면 그 간식이 고스란히 혈당을 확 올릴 수 있어요. 간식 후 가벼운 활동. 이건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는 비밀 무기예요. 또 하나 많이 물으시는 게 잡곡밥과 흰쌀밥 중 무엇이 낫나요? 인데요. 흰쌀밥은 소화가 너무 빨라서 먹자마자 혈당이 쑥 올라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잠자기 전에 너무 배가 고프거나 출출할 때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먹거나 자극적인 간식을 먹으면 혈당이 계속 올라가고 잠도 푹 못 자게 돼요. 저녁은 잠자기 3시간 전에 마무리해 주시고 늦게 배가 고프면 삶은 달걀이나 무가당 두유 한 잔, 따뜻한 보리차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팁들 전부 어렵지 않죠? 하나하나 다 따라야 한다는 부담은 안 가지셔도 돼요.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혈당을 바꾸고 건강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 자주 마시기부터 시작해 볼까? 점심 먹고 10분만 걸어 볼까?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런 작은 선택이 내 몸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켜보며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주 훌륭한 선택이에요. 사실 정보는 많지만 실천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실천을 위한 첫걸음을 이미 내디디신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식사와 간식, 그리고 초간단 당뇨 건강 팁까지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혈당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건강도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들 쉽고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계속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핵심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식사로 좋은 음식 5가지입니다. 닭고기, 기름기 적고 단백질 풍부해서 혈당 걱정 없이 든든한 식사로 좋아요. 삼계탕처럼 담백하게 조리하면 더욱 좋고 찹쌀은 빼는 게 포인트입니다. 버섯 당분이 거의 없고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볶거나 국에 넣어 다양하게 드실 수 있어요. 동치미 유산균이 풍부하고 김치보다 부담이 적어 속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에 도움을 줘요. 녹두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줘요. 죽이나 녹두전으로 활용해 보세요. 조개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은 적어서 혈당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바다 음식입니다. 국물 요리로 추천드려요. 이번엔 간식으로 좋은 음식 5가지입니다. 피스타치오, 소금 없는 제품으로 한 줌만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병아리콩, 고소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도 높고 혈당 상승도 막아줘요. 오븐에 구워 간식처럼 드셔도 좋아요. 삶은 달걀, 익숙하면서도 혈당에 부담 없는 완벽한 단백질 간식입니다. 하루 한두 알이 적당합니다. 볶은 검은콩, 씹는 맛도 좋고 혈관 건강에 좋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요. 소금 없이 볶아 드세요. 치즈 짜지 않은 자연 치즈로 소량 섭취하시면 당뇨에도 부담 없는 간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초간단 당뇨 건강 팁입니다. 간식은 언제 먹어야 할까요? 식사 후 23시간, 배가 살짝 고플 때가 가장 좋아요. 식사 직후는 피해주세요.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하루 68잔, 자주 나눠서 마시는 게 좋고 주스나 이온 음료는 피하세요. 식사 후엔 꼭 움직여야 하나요? 네. 10분만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 조절에 좋아요. 간식 후에도 움직여야 하나요? 네, 10분 정도 움직이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흰쌀밥 대신 뭐가 좋을까요?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한 끼만 바꿔보세요. 혈당 안정에 도움돼요. 밤에 배고플 땐 늦은 밤엔 삶은 달걀, 무가당 두유, 보리차 정도가 좋아요.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식사와 간식 선택이 훨씬 쉬워지고 생활 속에서 혈당 관리가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 중에 이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거 있으셨죠? 딱 하나만 바꿔도 건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건강 챙기려고 이렇게 시간 내주신 것 자체가 정말 멋진 선택이에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면 더 좋잖아요. 다음 영상은 치매 관련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